박혜성, 김나연의 맛있는 섹스다. 질 건조증과 성교통.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혜성, 김나연의 맛있는 섹스다.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몰랐던 사랑의 기술, 유익한 섹스 이야기 들려주실 여성 클리닉 전문의 박혜성 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섹스도 과일처럼 맛있어야 된다. 맛있는 섹스에 대해서 주장하는 박혜성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자 연기를 해주실 명도, 명기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명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질 건조증과 성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보, 한번 시도해볼까? 안 돼. 저리 가. 아, 그렇다고 발로 찰 것까지 없잖아. 아프단 말이야. 몰라서 그래? 시커먼 부부끼리. 아이씨, 몰라. 당신이 내 맘 알아? 사실 나도 하고 싶다고. 근데 제 나이 52. 애들도 다 컸고 사실 저도 남편이랑 잠자리를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관계만 하면 너무 아파서 마치 불로 지지듯이 아프다니까요. 젤도 써봤는데 아무 소용도 없고 그렇게 3년을 보냈으니 남편한테 미안하기만 하고 저 어쩌면 좋죠? 듣고 보니까 질 건조증과 성교통의 전형적인 예인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 보통 평균 여성의 갱년기 나이가 49.7세. 우리나라 나이로 51세인데 지금 52세잖아요. 그러면 갱년기가 오기 한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질이 건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갱년기가 오면 에스트로겐 레벨이 0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나타나는 반응이 질벽이 얇아지고 애기 잘 안 나오고 그래서 관계를 하면 약간 피도 묻어 나오고 아프고 그 통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상처가 난 곳에다가 소금을 뿌리거나 고춧가루를 뿌리거나 아니면 빼빠를 문지르거나 그 칼로 점이거나 이렇게 통증을 얘기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질이 위축이 와요. 위축이 오면 관계할 때 특히 삽입할 때 굉장히 아프죠. 그러니까 이러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부부 사이가 서서히 멀어지는데 통증 때문에 실은 이제 남편한테 거절하면 남편이 또 서운해하고 그럼 남편이 또 말을 뭐 서운하게 하면 또 부인이 또 화가 나고 이러다가 점점 각방 쓰고 섹스리스 되고 남편의 외도로 이혼으로 결혼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게 악순환의 구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질건조증이 굉장히 중요한 갱년기 여성의 굉장한 위기예요. 아, 근데 선생님, 그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이 질 건조가 첫 번째로 말씀하셨잖아요. 네. 질 건조가 와가지고 이제 뭐 아프다, 성교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자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거의 몰라요. 상상할 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질 건조가 왔다고 한다면은 뭐 내가 흥분을 못 시켰다거나 아니면은 좀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나랑 감정이 좀 통하지 않아서 이렇게 섹스로 이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꼭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제 나이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아, 남자들은 이제 더 이상 내 부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혹은 내 부인한테 다른 남자가 생겼어. 네. 뭐 이런 생각을 한대요. 예. 그런데 실은 여성들은 호르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 사이가 더 나빠지기 전에 질 건조증을 먼저 해결해야 돼요. 질 건조증을 해결하면 성교통이 해결해지고 부부 사이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부인과에서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비비브질 레이저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솔루션이 돼요. 아, 그러면 그 비비브 질 레이저가 어떤 치료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나라에 레이저가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가 얼굴에 하는 레이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서마지 리프트라고 하는 레이저가 있는데 그게 부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얼굴이나 목주름에 하는 레이저인데 이게 질로 내려왔어요. 아. 그거군요. 예. 종류는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마지 레이저의 원리가 질에 들어가서 질의 프로브를 만들어서 질에다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의 콜라겐층을 자극을 해요. RF 방식인데 레이디오 프리퀀시 사용하는 건데 이게 질에 적용을 하면 질의 점막 밑에 있는 콜라겐층을 자극을 해서
콜라겐이 리모델링이 돼요. 아. 그러면서 질이 촉촉해지고 약간 쪼이는 느낌이 들고 관계를 했을 때 한 40대 중반쯤 아주 좋은 사람은 30대까지 돌아가는 거죠. 질 상태가.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그 시술하는 것은 네. 되게 이제 CO2 레이저가 있고 RF 레이저가 있고 초음파 방식이 있는데 이게 이제 RF 레이저거든요. 근데 방식은 약간씩 다르지만 원리는 콜라겐층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 수분도 많아지고 질의 탄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촉촉해지고 그다음에 성관계만 하면 갱년기 여성들이 질염이나 방광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하면 염증이 생기니까 노이로제 걸리거든요. 이런 것도 좋아지고 요실금도 좋아지고 성감도 좋아져요. 만능이네. 만능이네요. 효과가 엄청난데요, 원장님. 네. 예. 그럼 오늘 사례자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경관 좋아지겠죠? 당연히 좋아지죠. 근데 이제 좋아지는 것이 사람마다 좋아지는 타이밍, 그다음 좋아지는 정도는 약간씩 달라요. 하지만 반드시 좋아집니다. 반드시. 네, 거의 아. 대부분. 그러면 그 95%. 반드시라는 네. 거 말씀하셨는데 그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100명이 했는데 네. 우리가 비아그라를 복용시켰는데 한 7, 80명이 발기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치료를 FDA 승인 받아주는 것처럼 비비부도 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 좋아지니까. 뭐 이제 안 좋아지는 사람은 다른 거를 보충해 주면 되겠죠. 세상 참 좋아졌네. 그렇죠. 위 사례자들 정말 세상 잘 만난대요. 그죠? 그렇죠. 네. 아, 그럼요. 그 수면 마취를 한다고 전 들었는데 그러면 진행은 어떻게 하나요? 써마지 레이저를 할 때는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수면 마취를 거의 대부분 하는데 질은 얼굴보다는 좀 둔해요. 그래서 100명 중에 한두 명 할까 말까? 그러니까 그렇게 통증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통증에 대해서 역치가 굉장히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수면 마취 해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마취 없이 할 수 있는 역치라는 게 느끼는 그 값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네. 그럼 저희는 이게 반대로 생각했어요. 사실 예민한 부분이라 네. 더 좀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걸리나요? 이제 비비부가 1.0이 있고 2.0이 있거든요. 1.0은 250샷, 250번을 쏘는 거고 2.0은 350샷. 350샷을 쏘니까 보통 한 40분에서 1시간 10분.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체온이 좀 올라가거나 그럴 경우는 20분 정도 쉬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1시간 반. 그럼 1하고 2하고 차이가 뭘까요? 비비부 1은 네. 250샷, 비비부 2는 350샷. 350샷. 샷이라는 게 쏘는 걸 쏘는 말씀하시는 거죠. 거죠? 그러면요, 원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왜 그런 차이가 나요? 제일 처음에 비비부가 개발됐을 때 150샷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 50%는 만족하고 50%는 만족 못해서 다시 샷을 올렸어요. 그래서 250샷을 쐈더니 한 90% 이상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350샷이 나왔어요. 이건 좀 웃기는 질문인데 저도 그 위 내시경 하다가 잠에서 수면 마취해서 깬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혹시 시술이 남았을 때 마취해서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 마취 기운이 남아있을 경우 비몽사몽 몽롱해요. 그래서 별로 통증을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환자가 아프다고 하면 마취약을 더 주고 안 아프다고 하면 이제 수다 떨면서 계속 이어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마취하는 것보다는 마취 안 하고 저랑 얘기를 하면서 시술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수면 마취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아픈데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은데 불안해하면 우리가 마취를 하지만 불안해하지 않으면 마취를 안 하고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원포인트 레슨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포인트 레슨을 하니까 차라리 네. 마취를 하지 않고 원장님과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시술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레이저 시술이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때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을 먹고 와요. 작정하고. 이 레이저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리라 작정하고 오는데 실은 우리가 육체적인 것도 해결해야 되지만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뭔가 이렇게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같이 상담해 주거든요. 상담하면서 일단 육체도 치료하고 또 정신도 치료하고 그다음에 생각도 바꿔주고. 그래서 1시간이 그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때 굉장히 그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마취하는 것보다 저랑 수다 떨면서 하는 게 좋죠. 이게 원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꼭 가봐야 되겠는데요. 네. 선생님 네.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수면 마취 안 하고 대화할 때 있잖아요. 네. 어떤 걸 가장 많이 여쭤봐요? 레이저를 시술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이제 우리가 받은 성교육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철학이 되고 습관이 돼서 그로 인해서 오래 정도 되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생각 바꿔주고 특히 여자들은 섹스가 더럽다,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그리고 남자의 성욕을 잘 이해를 못하고 특히 남편이 외도를 했을 경우 죽여버리고 싶거나 이혼하고 싶거나 죽고 싶어서 와요. 그래서 그럴 때 다시 다 하나씩 해부를 하죠. 그리고 진짜 뭐가 중요한지 남자하고 여자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다 보면 이제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시간이 좀 되고 다시 부부가 다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게 되고. 이런 선생님들이 많아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다른 산부인과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원장님처럼?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음. 저는 이제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특히 최근 한 17년간은 섹스에 대한 책을 한 800권 정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결국은 섹스가 인문학이고 그다음에 이게 학문이고 남녀에 대한 이해고 대화고 뇌에 대한 거 뭐 생리 그다음에 해부학 이걸 다 알아야지 잘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섹스에 대한 남다른 원장님만의 철학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이게 또 원장님만의 다른 병원과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약간 잘난 체를 하면 네, 계속하세요. 워렌 버핏하고 식사를 한번 하려면 8억 5천인가 낸다고 들었어요. 아. 네, 그거는 아니지만 저하고 1시간 동안 그 상담하고 수다 떠는 시간이 그 정도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려고 그 레이저를 시술받는 게 맞아요. 네, 배보다 그렇겠는데. 네. 왜냐면 되게 경우 이제 상담하고 가시는 분들이 돈을 저한테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도 배꼽 인사하고 가셔요. 그러면 이쯤에서 그 비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국에서는 한 번 시술에 $10,000예요. 미국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엄청나네요. 네, 우리나라는 거기에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가격. 아하. 그렇게 아. 듣고 보니까 저렴하네. 괜찮네요. 워렌 버핏하고 비교하니까 뭐. 그러면 이 시술을 받으면 기간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될까요? 비비부 1.0은 1년 가고 비비부 2.0은 한 1년 반 정도 가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혼을 할까 말까 진짜 이 남편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심한 사람들은 자살도 생각하고 오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자기가 믿었던 남편이 자기가 한 10년간 섹스리스 안 해준 건 생각 않고 남편이 외도한 것만 보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와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막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서 오는데 이 레이저 받으면서 저랑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남자의 성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10년간 남편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잘못도 좀 인정하고 그래서 다시 잘 살아보세요 하고 가요. 선생님, 저한테 친구가 있는데 남편이 고추가 작아서 구슬을 박았는데도 한 번도 못 느껴봤대요. 그 말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남의 일 같지 않아서요. 제 남편도 저를 한 번도 느끼게 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죽기 전에 오르가즘에 한 번만이라도 오를 수 있을까요? 제 남편도 구슬을 박았는데 아프기만 하고 하나도 좋지가 않아요. 최근에 제가 또 폐경이 되면서 질이 건조하니까 성관계를 하기가 더 싫더라고요. 그 비비브를 하고 나면 질이 좁아져서 남편이 구슬을 뺄 수 있을까요? 이럴 수도 있군요. 원장님, 이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로 저에게 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요. 젊었을 때는 아파도 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갱년기가 되면 질이 위축이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하게 되고 부인이 이제 성관계 안 해주고 남편한테 빼고 오라고 하면 남편 안 빼고 그럼 나가서 하고 오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막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 질을 터야 돼요. 그러니까 이쁜 이술이 질을 좁히는 거라고 하면
이쁜 시술에 반대, 질 확장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이제 구슬을 빼야 되는데 이도저도 안 하고 싶어요. 수술은 안 하고 싶어. 그럴 경우 보통 이제 FDA에서 승인받은 레이저가 비비브 레이저거든요. 이게 질 이완증에 그 허가를 받았죠. 아, 그럼 원장님, 그 미국 FDA에서 질 이완증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한가요?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네.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 레이저 중에 이제 FDA 승인을 미국에서 받은 것이 없고 이제 한국에서 FDA 승인 받은 건 있는데 FDA 승인 받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아, 그래서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논문도 있고 아, 논문도 효과에 대한 있고. 논문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저희가 권해줄 수가 있죠. 저희가 어. 따로 테스팅 안 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럼 위 사례자도 안심하고 받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남자분께서는 그걸 빼야겠죠, 선생님? 남자분들이 네. 놀 때는 그냥 약간 기분이 동해서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강남 따라가다가 네. 막상 빼려고 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절망감 때문에 맨 처음 꼈을 텐데 네. 친구 따라라기보다는 네. 네. 그러면은 그것도 많이 아플까요? 뺄 때? 수면 마취하죠 당연히 그럼 마취하는데 수면 마취를 그러면 안심이죠. 네. 그렇죠. 네, 제가 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아픔에 특히 민감해서 네. 네,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저는요 했다고 생각이 방금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네, 굉장히 큰 굉장히 오해시고요. 진지하게 질문을 하시길래 네, 저는 까봐야죠 알죠. 아, 그렇죠. 까봐야 한다. 네. 뭐 확인할 길이 없네요. 그럼 넘어갈까요? 원장님, 비비브 질 레이저를 하게 되면 뭐 다른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 명기가 되는 거죠. 아, 그게 정답이네요. 명기. 그리고 맛있는 섹스를 하고 싶잖아요. 아, 맛있게. 예. 근데 이제 성관계를 했는데 하고 나면 남자가 애프터를 안 하거나 뭐 데이트 신청을 안 하거나 연락을 안 한다. 그러면 여자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별로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3명 정도 만났는데 그렇다. 그럼 완전히 이쪽은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명기를 만들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 했죠. 뭐 특히 이제 케겔 운동. 케겔 운동이 많았는데 케겔 운동 한 가지만 갖고 명기가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질의 온도도 따뜻해야 되고 질도 꽉 줘야 되고 물도 잘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질도 잘 쪼여야 되고 그리고 뭐 따뜻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도 그게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그동안 명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레이저가 나오면서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원장님, 그 요실금이나 방광염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비비브 2.0은 요실금으로 이번에 그 논문을 썼고요. 그러니까 비비브든 다른 레이저든 레이저를 하게 되면 요실금이나 방광염 상당히 좋아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좋아지는지? 실은 이제 기침하거나 재채기할 때 소변이 새잖아요. 화장실이 급하죠. 근데 특히 갱년기가 오면서 제니토 유리너리 신드롬 오브 메노포즈라고 하는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에스트로겐하고 관계된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는 기관이 자궁이나 질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방광이나 요도도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있어요. 아,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서 성관계만 하면 방광염이 생기고 그리고 성관계하고 상관없이 빈뇨 그다음에 밤에 소변 자주 마려운 야간 단뇨 요실금 그다음에 소변이 급한 요절박 이게 같이 생겨요. 아, 알겠습니다. 좋아질 수 있다면 저도 1, 2년에 한 번씩 지금처럼 비비브 레이저 받고 싶어요. 그리고 친구한테도 권해주고 싶고요. 명기가 되는 게 모든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저도 명기가 되고 싶어요. 위 사례자가 진짜 명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 명기라는 게 네. 그 여자가 좋은 게 아니라 이걸 여자랑 같이 관계를 하는 사람이 이제 남자니까 남자한테 좋은 게 명기라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뭐 요실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다 했는데 그럼 여성들은 성감에는 어떤 변화가 없나요? 성감이 좋아져요. 예를 들어 관계만 하면 아프고 염증이 생기고 찢어지고 피 나오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리액션이 아프다는 표정을 짓죠. 그럼 이제 남자도 그걸 보면서 불편하죠. 그런데
관계를 했는데 물도 잘 나오고 안 아프고 그다음에 요식음이나 이런 것도 좋아지고 성감도 좋아지고 그리고 남편한테 리액션이 엄청난 거예요. 너무 좋다 이렇게 리액션 받고 그러면 남편이 또 사랑한다 하고 뭐 배려해주고 눈이 따뜻해지고 그러면 여자들이 굉장히 기운이 나요. 그러면서 여자로서 행복해진 느낌이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법원이 아니라 이제 병원을 가야겠네. 그렇죠. 그렇죠. 원장님, 그럼 질건조증, 뭐 성교통 이런 게 생기는 원인이 뭔가요? 그 질건조증은 젊은 여성이나 나이 든 여성한테 다 생길 수가 있는데 젊은 여성들은 예를 들어 감기약 먹었을 때 항히스타민제 먹으면 그 눈물도 마르고 가래도 마르는 것처럼 질도 건조해져요. 아, 그 졸린 약이요? 예, 그게 이제 우리 콧물 있을 때 콧물 말리는 약인데 질도 건조해져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받았을 때, 피곤할 때 또 여전히 흥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한테서 생기고 또 나이가 들면 가장 많은 게 에스트로겐. 그리고 이제 남편이 밉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 질에 물이 안 나오죠. 왜냐면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것도 굉장히 큰 이유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질건조증이 생기면 실제로 관계하기가 힘들까요? 질건조증이 있으면 일단 물이 안 나오니까 마찰이 안 되잖아요. 마찰될 때 그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마찰이 된 거하고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마찰됐을 때 굉장히 아파요. 상처도 나죠, 선생님. 그렇죠. 상처도 나죠. 피도 나고.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즐거움으로 느껴야 되는데 통증으로 느끼면 그 다음에 그걸 하기가 싫죠. 아, 그렇군요. 그럼 비비브 레이저를 받은 사례자가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얘기 들어볼까요? 아, 그때 치료받길 정말 잘했어요. 왜 그러고 살았는지 진작에 치료받을 걸. 그 뒤에 성적 자존감이랄까? 생활 자체가 바뀌었다니까요. 남편과 잠자리에도 자신감이 생겼고. 글쎄, 남편도 엄청 과감해진 거 있죠? 나봐, 이리 와봐봐. 입으로 해줄게. 아, 몰라. 자기 외모 엄청 늘었다. 그동안 목석같이 살았는데 이젠 섹스가 정말 재밌어졌어요.